기자 서지우입니다. 요즘에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계신데요. 오늘날에는 이런 책들이 영화가 되면서 조금 더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대작 중에 하나인 살인자의 기억법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살인자의 기억법은 단편적이고 깔끔한 문체로 읽기 쉬웠다는 평이 많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조의 발표 순서로는 작가 소개, 등장인물 소개, 줄거리, 소설 해석, 소설 평론, 느낀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인자의 기억법의 저자이신 김영하 작가님입니다. 김영하 작가님은 살인자의 기억법 말고도 키즈쇼, 부채제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 유명한 많은 책들을 집필하셨는데요. 이 김영하 작가님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치매에 걸린 노인이 작곡을 하는 기억에 관한 연극을 관람하시게 됩니다. 이 연극을 본 김영하 작가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살인자의 이야기로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뉴욕 생활을 하고 계시던 김영하 작가님은 부산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하 작가님의 책에는 기억이라는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김영하 작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살 때 연탄가스를 마시게 되어서 그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경험이 자기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살인자의 기억법에 나오는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주인공은 김병수입니다. 김병수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노인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치매에 걸린 노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연쇄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범이자 김은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박주태입니다. 박주태는 처음에는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마지막에서는 경찰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은희의 연인으로 등장합니다. 다음은 김은희입니다. 김은희는 김병수의 딸이자 박주태의 연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영사인데요. 안영사는 김병수의 과거 살인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며 김병수가 만들어낸 만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설은 김병수와 박주태, 김은희 이 인물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후 그 충동적인 살인에서부터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살인을 시작하게 된 김병수는 살인의 피해자의 딸인 김은희 양을 입양해서 키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김은희의 엄마를 묻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김병수는 뇌를 다치게 됩니다. 뇌를 다치게 된 김병수는 살인에 대한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 살인을 그만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병수는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되고 그 뒤부터 기억을 빠르게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마을에서는 부녀자들이 연쇄로 살인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김병수는 이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의심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김병수는 박주태라는 인물과 우연히 접촉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박주태의 집주차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본 김병수는 박주태를 살인범으로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박주태와 김병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시작하게 됩니다. 박주태는 김병수의 딸인 김은희 양을 노리는 듯 보이며 김병수의 근처를 얼씬거립니다. 그런 박주태로부터 김은희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병수는 박주태를 살해할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알츠하이머였던 김병수는 그런 기억을 잊고 반복하던 어느 날 김은희가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김병수는 박주태가 김은희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경찰은 박주태가 범인이 아닌 김병수를 범인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구속된 김병수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살인에 대해 자백하게 되고 하지만 김은희 양만큼은 박주태가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박주태는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형사로 밝혀지게 되고 자신이 딸로 알고 있던 김은희는 자신의 딸이 아닌 요양보호사임을 밝혀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주한 김병수는
반야신경의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모든 일이 김병수가 만들어낸 망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조언들의 소설 해설입니다. 인간의 기억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책이다. 알츠하이머로 인해 기억을 상실한다면 어떨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억이 없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기억을 지우거나 새로 써내기도 한다. 치매에 걸린 인간은 벽이 좁혀지는 감옥에 갇힌 죄수다라는 구절을 읽고 김병수에게는 어떠한 법적인 처벌보다 기억을 잃는 것이 더 큰 처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김병수가 살인을 그만둔 이유가 교통사고를 통해 뇌를 다쳐서라고 적혀져 있지만 저희는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책 23쪽 나는 오랫동안 은희 엄마를 노렸다. 그녀는 내가 다니던 문화센터에서 사물을 보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알던 나인지를 알아보고 싶어졌다. 아무 쾌감 없는 살인, 그때 이미 나에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 구절을 읽고 김병수는 자기도 모르게 은희 엄마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느껴본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김병수는 자신을 시험해보려다 좋아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살인을 그만두게 되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김병수가 망상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책 26쪽 제발 우리 딸만을 살려주세요. 은희 엄마는 울며 사정했었다. 알았어, 그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는 약속을 지켰다. 나는 빈말을 일삼는 놈들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라는 구절을 읽고 자기는 빈말을 일삼지 않으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김병수가 은희라는 이름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보고 자신의 신념에 대해 모순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상을 시작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김병수는 살인의 동기를 더 완벽함에 대한 욕구로 생각했다면 현재는 딸을 지키기 위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과거나 현재나 살인에 대해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이 아닌 사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추천하고 싶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말에는 생각과 다른 반전이 들어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반전 있는 결말이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러한 반전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소설 해설입니다. 책에는 김병수라는 사라져가는 기억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화자가 등장하고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병수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병수가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는지, 김병수가 왜 살인을 멈추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해답은 그의 가족관계에서 유추가 가능한데요. 김병수의 인생을 총 3시기로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기 전까지의 유년, 살인자로 살아온 청년기와 장년기, 살인 없이 살아온 평온한 삶. 여기서 김병수가 만들어낸 은희라는 허구의 인물은 평온한 삶을 상징하는 부적 같은 것이었으며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자기 유폐의 시간이 길어지던 김병수가 평온한 삶을 만들고 싶은 판타지에 기인해서 은희라는 인물을 만들었으며 더 근원적으로는 자기 운명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김병수는 자신의 미래 또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은희라는 인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설 평론입니다. 남성적인 문체로 강하게 때론 위트 있게 위트를 가미해서 글을 이끌어 나간다. 확실히 문체가 간결한 느낌을 준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짧은 호흡을 유지해 나가는 게 꽤 흡인력이 있다. 여름의 무더위를 싹 가지게 하는 스릴러 장르임에는 틀림없다. 김영하 작가의 놀라운 전개력으로 마치 나도 이 책에 일원이 된 기분마저 들게 한다. 하지만 이 책의 사랑으로 완벽히 동화되었다고 착각하지 말 것. 그러니 세세히 파헤쳐
볼 생각은 하지 말 것. 한여름밤에 일어난 기괴한 망상으로 끝을 낼 것. 그것이 독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공포의 기록이다.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이 던진 악마적 농담. 두 겹의 악몽 혹은 두 겹의 감옥으로 이루어진 웃을 수 없는 농담의 공포. 그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건네는 아기적인 선물이다. 마지막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먼저 장점으로 가볍지만 섬뜩한 농담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병수의 망상을 통해서 불경을 포함한 철학적 사상과 관련 내용으로 인해 소설의 깊이가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편 소설이지만 짧은 구절과 문단 덕분에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릴러이지만 주인공의 심리에 중점을 둔 소설이라 흥미로웠습니다. 책의 내용을 끝까지 읽었을 때는 작가에게 혀를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소설을 읽다 보니 글은 잘 읽히지만 과연 내가 잘 읽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살인범을 다룬 소설이라 읽을수록 내용이 복잡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이 쓴 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리스 고전 어이디푸스나 불교 명전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서 소설의 전체를 뒤엎어버리는 반전이 등장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허무함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병수가 딸 은희에게 느끼는 공감 능력을 보면서 과연 김병수를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주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하나 물어볼게요. 그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단점에서 있는데 분명히 아까 전에도 제가 앞조에서 발표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딸 은혜에게 느끼는 공감 능력을 보면서 과연 김병수로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는 이 부분에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딸은 자기 딸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상의 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감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섬뜩한 걸 보여줍니다. 너 목 졸린 자국인데 왜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잖아요 라고 하는 대목도 나와요. 그죠? 그럼 분명히 일가족을 전부 다 죽였어요. 어린 딸까지 죽였어요. 그죠? 근데 왜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을까라는 걸 왜 적었을까? 그게 그 김병수가 망상에서 네. 은희를 막 챙겨주고 걱정하는 부분이 은희의 입장과 감정을 생각하고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망상을 할 때는 그렇게 잠깐 의문이 들었었어요. 망상의 관계지. 그러니까 가상에 누군가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죠? 가상에 누군가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애정을 이렇게 퍼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흡사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누굴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내 상상 속에서 그녀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상상 속에서 그녀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녀를 막 끊임없는 애정을 주는 거지.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세 분들이 발표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김병수의 시각에 새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김병수가 바라보는 그 시각은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흑우란 말이에요. 흑우. 그러니까 안영사라는 사람의 가상의 인물이 또 새롭게 설정되는 거지. 박주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다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뒤에 하는 조들도 생각이 똑같겠죠. 그죠? 시간이 많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모인 거예요. 시간이 많다고. 그죠? 소설 독파가 안 되는 거예요. 소설 독파가.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안 읽었어. 계속 남의 글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라고 들고 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 한결같이 전부 다 공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지만 공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발표할 때. 그죠? 공. 그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견해를 적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이라는 이야기만 집어넣고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런 느낀 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 질문하세요. 질문. 질문도 안 하시나? 질문 안 하세요? 질문 안 하신다. 제가 또 누가 질문? 예? 시점으로 해서 독자들이 더 흥미를 느끼고 스토리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김병수가 만들어낸 망상이라는 것은 계속 독자들에게 쉽게 하려고 그런 효과를 주려고 1인칭 기적으로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가볍지만 섬뜩한 농담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농담들을 임수가 하면서 그 작품 내 사건이 전개되는데 어떤 실마리를 적용하면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다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중간중간에 작가가 재미를 위해서 넣었다고 인터뷰 내용도 있었는데 농담이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면 시를 배우러 센터에 다녔는데 강사가 시를 너무 잘 썼다고 칭찬해줬는데 김병수가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네 이 사람아 이런 구절과 알츠하이머는 신이 살인범에게 던지는 가벼운 농담이다. 깜짝 놀랐지? 이건 몰래 카메라야. 뭐 이런 부분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그냥 가벼운 부분들이었어요. 정말 가벼운 농담. 자, 더 없습니까? 제가 자꾸 웃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이 평온한 삶을 상징하는 부적 같은 것이다라는 거, 이 부적은 그러면 어떤 의도로 부적 같은 말을 썼습니까? 이 세 가지 삶 중에서 그죠? 원의를 제3기로 잡았는데요. 부적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니까 김병수가 만들어낸 원이라는 허구의 인물은 평온한 삶을 상징하는 부적 같은 것이었다라고 했죠. 그죠? 이 대목에서 근데 부적이라는 것은 원래 애군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쇄살인마가 이런 것 애군을 막기 위해서 부적 같은 것을 설정했다는 거 좀 앞뒤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게 전문가의 말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 번째 삶에 살인이 없는 평온한 삶 그 부분을 자기가 판타지로 만들어서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를 느끼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에 맨 끝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 동안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으므로 자신의 미래 동안 통제할 수 있다는 아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들고 왔죠. 그죠? 아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래서 이런 걸 들고 오실 때는 이 단어를 좀 조사를 해 오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거는 불교 절에서 공사상으로 풀어낸 실제와 허구의 경계라는데 대단히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사유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제가 앞조에서 말하는 거랑 공과 어떻게 연결시키냐고 그 부분인데,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 조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푸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의 의미를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마지막 문장에 맨 끝에 있는 거 리포트에. 그냥 자기가 신이라고 예?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라서 내 운명도 통제할 수 있고 내 미래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판단이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지 않을까. 남들까지 삶까지 조정해가면서. 자, 또 질문 더 없으세요? 네. 그 소설 속에서 개 강아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개랑 강아지는 작가가 이제 이게 진짜 색인지 아니면 망상의 색인지 독자들에게 눈치채라고 던져준 힌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개를 통해서 힌트를 던져주고 있지만 끝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망상의 색이라는 거를 확실히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해요. 더 없으세요? 제가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서 발표한 조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네.